안녕하십니까. 소통팀내과 백의원입니다. 방학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뒤에 또 못 보던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많이 좋은 거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방학 동안 특별히 막 특별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쭉 리뷰를 해서 보다 보니까 최근 여름이라 그런지 약간 바울 쪽에 염증 같은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 좀 모아봤고, 또 요즘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바울 케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초음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복부나 뭐 그런 솔리드한 그런 고정된 장기는 갖다 대보면 누구나 보이니까 보는 흉내는 다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음파를 공부해서 제일 티나게 뭔가 초음파 좀 공부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 쪽 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펜딕스 찾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초음파를 좀 잘 보면은 초음파에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고 환자를 CT나 이런 걸 좀 덜 보내고 내선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RAQ 페인으로 하는 환자입니다. 일단 정지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RAQ 페인이면 전부 어펜딕스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노말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냥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보면은 처음에 이제 RAQ 쪽으로 바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라이트 로우 쿼드런트 페인이라 하더라도 유레터 스톤 같은 게 있는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키드니의 종단상부터 먼저 보릅니다. 오른쪽 위에. 그래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고, 특별한 게 없다 하면 약간 프로브를 내측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어센딩 콜론에 오디토리널 뷰를 이렇게 보죠. 바울란에 이렇게 노멀한 경우에는 가스하고 분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름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좀 쭉 내려가서 이제 종단상인데 아래쪽에 이제 가스 섀도우가 끝나는 이 부분이 이제 시쿰이 되겠죠. 시쿰 근처면은 우리가 이제 앞배 같은 게 이쪽에서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프로브를 섀도우에서 가로로 이렇게 돌려서 다시 위에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샌딩 콜론의 그 쇼덱시스 뷰가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분변과 가스 때문에 후벽이 안 보이는 이런 더티한 좀 섀도우 보이는 게 노멀한 그런 어센딩 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는데 어센딩 콜론 자체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플러를 띄웠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서 도플러 띄워서 이 안쪽에 보이는 이 베슬이 리아가텔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소아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스 머슬 외측에 이렇게 가스 섀도우 있는 게 어센딩 콜론 시쿰쯤이 되겠고, 시쿰에서 이제 어센딩 콜론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보통 앞배가 주행을 하니까 그쪽을 잘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 컴팩스 프로브라서 좀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있는데 뭔가 이쪽에 약간 튜브나 스트럭처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따라가 보니까 이런 좀 하이퍼에코이한 튜브라 스트럭처가 펠비스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뭔가 앞배인가 이렇게 열심을 하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리니어 프로브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니까 아까 전에 안 보였던 이런 림프노드들이 여러 개가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림프노드가 있으면은 이 주위에 뭔가 염증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을 하고 그 염증의 포커스가 어디인지 눈에 불을 켜고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소아스 머슬이고 터미닐리움이고 바깥쪽이 이제 어센딩 콜론 시쿰 쪽이 되겠죠. 그래서 터미닐리움하고 이 시쿰하고 이렇게 가스 섀도우가 만나는 그쪽이 이제 아이스 밸브가 되는데, 아이스 밸브를 이렇게 쭉 보면은 내려가다 보면 터미닐리움하고 시쿰하고 이렇게 안쪽에 루멘이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아이스 밸브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밸브가 나오면은 그쪽에서 한 2cm 정도 하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어센딩 콜론 내측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어펜딕스의 그 루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터미널륨이고 디센딩 컬론 내부에서 이렇게 뻗어가는데 이게 좀 커 보이죠? 직경을 측정을 해서 7.5mm 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내부가 이렇게 디스텐전돼 있고 이렇게 약간 아펜딕스 월은 조금 얇아져 있고 이 주위에 보면은 좀 하얗게 이렇게 뭔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주위를 팻 티슈들이 둘러싸게 되는데 이런 게 inflamed fat infiltration이 되겠습니다. 염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포커스를 잘 모르더라도 이 주위에 이런 하얗게 어떤 fat infiltration이 관찰되면 이게 이 안쪽에 염증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플러도 띄워보면은 이렇게 도플러가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있으면 혈류량이 증가해서 이렇게 도플러가 뜨겠죠. 그래서 끝까지 트레이싱 해보니까 직경은 한 1cm까지 늘어나고 내부에 이제 충수는 이제 폭벽이니까 5개 층으로 보이는데 보통 바깥쪽이 하얀 게 시로자 그 안에 그 머스큘라리 무코자 그다음 하얀 게 सब뮤코자 그다음 내부 루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सब뮤코자가 이렇게 중간에 약간 단락이 되어 있으면은 갱글러스 체인지가 와서 포프레이션이 임박했다 이런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펜딕스 케이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저명한 어펜딕스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아까 늘어나 있던 어펜딕스가 있고 여기에 테오닐륨 여기가 소아스 머슬이고 이제 펠비스 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오큐트 어펜디사이티스 소견이 되겠습니다. 도플러도 뜨고요. 그래서 그냥 리뷰하고 지나가면은 전형적인 어펜디사이티스 소견은 이렇게 루멘을 쟀을 때 전체 직경이 6mm 이상이고 그리고 그 어펜딕스의 그 월의 두께를 맥시멀 뮤럴 thickness를 측정했을 때 3mm 이상 그 다음에 컴프레션이 되지 않고 보통 정상은 이제 누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찌그러지거든요. 라운드하게 너무 컴프레션 되고 내부에 이제 입구 쪽에 막혀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이제 빵빵해지니까 가스 같은 건 없어지고 플루이드가 꽉 차있는 이런 디스텐전된 소견이 보이고 가끔은 그 입구를 막고 있는 중소 분석 고에프의 중소 분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심해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월에 도플러도 뜨고 그리고 어펜디사이티스 의심되는 주위로 그런 팻 인필트레이션, 하얀 팻 인필트레이션이 있는지 이런 소견들이 여러 가지가 만족을 하게 되면 어펜디사이티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 환자도 이제 RLQ 페인 환자입니다. 이게 아까처럼 어센딩 컬론의 종단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월이 보면은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내부의 뭐 분변 가스 섀도우보다는 그냥 허옇게 뭔가 두꺼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요거를 이제 쇼딩시스로 돌려서 봤는데 월 이게 어센딩 컬러인데 월이 상당히 좀 두꺼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위로 이렇게 다발성의 림프 노드 비대들이 관찰됩니다. 그러면 뭔가 염증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가 소아스 머슬이고 여기가 어센딩 컬러인데 뭔가 내부에 가스나 분변 같은 건 안 보이고 월 자체가 좀 뚱뚱하게 두꺼워져 있고 주위에 파선이 있으니까 뭔가 염증이 좀 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브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다발성의 파선 비대들이 관찰되고 있고 두꺼워진 월도 3mm 이상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확대해서 맞는 터미닐륨하고 어센딩 컬론이 만나는 이 부위인데 터미닐륨 쪽도 약간 부어있고 전체적으로 다 부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펜딕스가 괜찮은지 그런 걸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가 터미닐륨도 같이 부어서 일단 어센딩 컬론하고 터미닐륨까지는 염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평소에는 아까처럼 가스 섀도우가 어센딩 컬론하고 터미닐륨이 이어지는 그걸로만 IC밸브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내부에 분변하고 가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터미닐륨이 저명하게 잘 관찰되고 어센딩 컬론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IC밸브까지 이렇게 저명하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일리오시카이티스 같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올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런 증상이 또 설사가 저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히 장이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또 어펜디사이티스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펜딕스가 노말인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펜딕스로 생각되는 부위가 있는데 직경은 한 6mm 정도 되는데 머리가 크게 두꺼워져 있거나 주위에 하얀색 팬 인필트레이션 소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펜디사이티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센딩 컬러나 워터밀리움에 염증이 생기는 일리오시칼티스 좀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두꺼워진 어센딩 컬러의 월이고 그리고 터미널륨이 이렇게 연결된 여기가 H8이고 터미널륨도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리니어 프로를 봤을 때 정상적인 직경을 가지는 어펜딕스로 일리오시칼티스 소리가 되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멀한 앞배를 또 찾을 줄 알아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뭐 이런 것도 일리오시칼티스 소견이기 때문에 RAQ 페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신있게 꼭 CT 찍을 필요 없고 그냥 경과 관찰, 약 먹고 경과 관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월 티크닝이 이렇게 대칭적이고 컨센트릭한 유라 티크니스가 터미널륨하고 식품에서 관찰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월에 이데마가 뮤코자로서 뮤코자에 국한되어 있고 이 주위에 바깥쪽으로 염증이 파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심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고액거의 그런 패티 인필트레이션 같은 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리오시칼티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RAQ 페인으로 안녕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어센딩 컬러는 이거는 리니어 프로브로 단 장축상인데 이렇게 어센딩 컬러의 하우스트라가 저명하게 보이고 월이 좀 두꺼워지는 듯한 그런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센딩 컬러 내지 식품에 일단 염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축상이 되겠고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림프노드가 주위에 벽에 관찰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위에가 터미널륨이고 여기 어센딩 콜론 식품에서 터미널륨 뒤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어펜딕스였습니다. 이렇게 직경이 4mm 정도니까 별로 두꺼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이게 조금씩 더 두꺼워져서 6.9mm 여기는 조금 얇지만 6mm 이상 되는 그런 부분도 관찰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봤던 것처럼 어펜딕스 월 엑스나 뮤라 티크니스가 두꺼워져 있다든지 뭐 디스텐션이 심해 보인다든지 주위에 고에코의 인플라메이터리 패드 인필트레이션 같은 것들은 관찰되지 않는 것을 봐서 반드시 어펜딕사이티스일 가능성은 꼭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림프노드가 커져 있으니까 일단 뭔가 염증은 있고 어센딩 콜론과 터미널륨도 이렇게 부어 있어서 일리오시칼티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뻗어 올라오는 어펜딕스가 있는데 일부 조금 직경이 두꺼워 보이긴 하지만 첫 번째 케이스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어펜디사이티스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일리오시칼티스에 동반된 페리어펜디사이티스 이거는 이제 어펜딕스 자체에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 어펜딕스 주위에 있는 이런 실호자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펜딕스가 이렇게 부어 보이는 그런 소견이고 이것들이 어펜디사이티스하고 혼돈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펜딕스 자체의 뮤코자나 이런 데는 인볼브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그런 어펜디사이티스 소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커져 있다 하더라도 일리오시칼티스에 동반된 페리어펜디사이티스로 그냥 일리오시칼티스 치료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버 그리고 RF 페인으로 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이드로 있는지 기대기를 봤고요. 콜론 쪽이 부어 있는지 봤습니다. 약간 부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명하진 않고 정상적인 분변 개수 섀도우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니어 프로브로 확대를 해서 봤습니다. 다발성에 이런 염증성 림프절 비대들이 관찰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터미널륨인데 크게 부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펜딕스 오리피스 여기가 시쿰이고 어펜딕스의 시작점이 되어 있고 이쪽이 터미널륨입니다. 근데 어펜딕스도 커져 있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6mm 미만으로
정상적인 어펜딕스로 관찰됩니다.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시면 터미널륨이고 시스템이고 크게 염증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발성의 림프절, 비대들이 관찰됩니다. 여기가 시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을 보면서 쭉 내려와 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고 림파선들이 주위에 몇 개가 이렇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영상 보시면 여기가 일리아가텔이고 여기가 소아스미스 되어 있습니다. 다발성의 림프 노드 커져 있는 것들이 관찰되고 있고 어펜딕스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정상 직경으로 이렇게 펠비스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메센테릭 림파데노패시가 되겠습니다. 주로 10살에서 15세 합동경이 생기고 셀프 리미팅하는 그런 림프노드에 국한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서 이런 여름철이나 이럴 때, 감기 후에나 이럴 때 이제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너스페시하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어펜딕스를 정상인 거를 찾을 줄 알면 진단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런 쪽으로 초음파를 연수하게 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CT를 보내야 되고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아관 초음파에 관심을 가지고 꼭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메센테릭 림파데노패시의 진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3개 이상의 노드가 5mm, 쇼디시스가 5mm 이상 커진 것들이 아래큐 쪽에 보일 수 있고 림프노드는 노말인 것보다는 좀 라운드하고 클러스터도 있고 좀 에코가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펜딕스가 정상인 것을 확인하면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아래큐 페인 환자 케이스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케이스에서 나온 거 가져와 봤습니다. 환자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이상이 보이진 않았는데 약간 목젖이 좀 도드라져 보인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턱 아래부터 해가지고 갑상선까지 초음파를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턱 베이스가 되겠고 밀로 하이어드 머슬이고 이쪽으로 이제 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하이어드 본 바로 근처에서 보면은 이렇게 septum을 동반한 다발성의 이런 시스틱한 좀 2cm 이상 되는 휴지한 이런 메스들이 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모양이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여기서 보는 시스트, 사이로글로설 덕트 시스트 같은 것보다는 좀 뭔가 세툼도 많고 개수도 많고 크기도 크고 내부 에코도 그냥 어네코에 가지 않고 막 데브리 같은 것도 들어있고 해서 뭔가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내려갔었습니다. 트라키아하고 사이로이드인데 사이로이드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봤는데 사이즈도 굉장히 컸고 한 3cm 정도인데 환자는 그냥 약간 걸린 느낌 정도고 크게 불편감은 고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얗게 줄이 보이는 게 하이오이드 본입니다. 하이오이드 본에서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멀티플한 septum을 가지고 내부 데브리스 같은 게 있는 이런 시스템 메스 리전들이 여러 개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앞통을 호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측에 봤었고요. 이런 식으로 멀티플한 세피에이티드 내부 데브리를 동반한 그런 시스템 메스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CT를 찍고 사이로그로살 덕트 시스트로 진단이 됐습니다. CT를 한번 보시면요. 잘못 잘랐는데 여기가 하이드부인데 하이드부 바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멀티플한 시스템 메스가 보입니다. 조영진과 보시면 하이드부 바로 아래쪽에 이런 멀티플한 시스템 메스들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고 이렇게 이 뷰로 보면은 여기가 하이오드본이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멀티플한 시스템 메스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로그로살 덕트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태생적으로 우리가 사이로이드가 여기 포라멘 식군에서 발생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온 트랙이 덜 막혀서
그렇게 생기는 거고 주로 하이오이드본 근처에서 이렇게 덜 닫힌 그런 트랙이 시스트를 형성하게 되는 것들을 말하고 대부분 로케이션은 인프라 하이오이드가 25에서 65% 정도로 많습니다. 하이오이드가 아래쪽에 레벨을 좀 말씀드리고 이것도 1% 미만이지만 여기에서 사이로이드 캔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하이오이드본 근처에서 이렇게 어나이코이가 시스트 관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이렇게 뭐 septum도 관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은 아까 전에 봤던 케이스처럼 내부에 어네이코이가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어떤 데브리 같은 약간 에코제네 콤플렉스한 헤테로지너스 에코를 가지는 그런 사이로그라살 덕트 시스트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캔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정상적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수술을 권유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환자는 어떻게? 수술하러 갔는데 이제 최종 파이널 다이그노시스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 일단 CT 판독으로 나갔습니다. 미스가 있는 네. 근데 통증이 없었습니까? 왠지 좀 뭐. 아무런 특징도 없고 그냥 환자는 약간 목젖이 남들보다 좀 커 보인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다 하면서 그냥 전파를 하고 해봤습니다. 남자라서 그런지 저명하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속으로도 이렇게 많이 커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감별의 진단은 라놀라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뭐 CT를 보면은 이게 CT 보기 전에는 네. 전형적인 위치라서 그렇게 진단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최종 진단 한번 알아보면 혹시나 진단이 바뀌었으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복부 쪽에 있는 부모들은 특별한 파인딩이 보통 내기내는 거 보면 센트럴 힐룸도 보이고 그런데 복부 쪽에서는 그냥 하이퍼에코에서 그처럼 보면 어떤 말씀인가요? 네. 보통 근데 이제 RAQ 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염증 없으면 림프노드가 정상적으로 보일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림프노드가 관찰된다면 물론 뭐 인플라메이션일 수도 있고 뭐그 말리그너스 메타 같은 걸 수도 있지만 보통 인플라메이션의 경우는 좀 에코가 떨어지면서 조금 라운드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힐룸이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발성하고 다른 증상이 좀 동반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3개 이상 아니더라도 한 개라도 8mm 이상이 커져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은 그것도 진단의 클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앞에 안에 에어가 보이면 노멀 파인딩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그 갱글런스 아펜디사이티스에서는 에어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에어가 보이는 위치가 노멀 앞에는 에어가 하이퍼에코이하게 센터에 없어 보이는데 갱글런스 체인지를 동반하는 아펜디사이티스에서는 에어 플루이드 레벨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보이는 걸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뭐 갱글 에피세마토스일 때는 뭐 헤어가 보일 수도 있겠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멀에서는 센터에 있고 제가 봐서 치우쳐 있으면 갱글런스 체인지. 그러니까 노말에서도 결국은 페니사이티스 때도 인터널 에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까지가 있는데 펜디쿠리스가 입구 쪽에 막혀도 이게 가스가 흡수되는 데가 시간이 걸립니다. 가스 흡수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뭐 6시간, 12시간 정도까지는 또 올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너러빅 인펙션 올 수도 있고 펜디쿠리스가 있다면 그것을 프락시만을 보시면 가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터져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소견들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들이 다 여러 가지 합쳐질 때 그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배경 선생님께서 강의하셨지만은 저렇게 RQ 페인이 있을 때 특히 바울이 크게 이데마가 있거나 바울 시커닝 되어 있거나 그런 데 있을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노멀 아펜디스가 있냐 없냐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앞배가 의심되는데 노멀 위치에서 안 보인다 하면 레트로시칼인지 환자를 왼쪽으로 돌려서 옆구 쪽에서 검사해보고 아니면 또 펠비스 쪽에 밑에서 검사해보고 이런 식으로 앞배가 의심이 많이 되면은 그런 식의 다른 포지션이 없는지 가능성도 항상 생각하고 검사를 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센트 링파드 패식 진단 환자는 CT 찍어보시나요? 노말 앞에가 확실히 보이고 뭐 학생이고 뭐 림프노드가 저렇게 보이면은 일단은 그냥 저메이킹 하면 대부분 그냥 좋아지고 병원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다 통증 가시고 나서 팔로 써놓고 샬롯도 잘 안 합니다. 보통 근데 저는 아까 전에도 뭐 방화진료 말씀하셨지만 가능성은 이렇지만 그래도 계속 아프면 CT 찍으라고 CT 의뢰에서는 괜찮으면 찍지 말고 아프면 찍어라고 일단 줍니다. 뒤늦게 주면 또 한 번 더 갔다 오고 바로 주고. 그럼 영화 치료약을 뭘 주고 보내십니까? 뭐 약은 딱히 그냥 엔세이니 같은 그 소염제만 좀 주면 페인 컨트롤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뭐 약간 뭐 콜라이티스 같은 게 겹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이 난다면 안티하고 같이 그렇게 주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